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여기는 강마을입니다. 이 작품은 16살 소년인 블라디미르의 첫사랑을 그린 소설로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걸작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문학의 주제로는 그다지 새로울 것도 없는 첫사랑 이야기가 시대를 초월한 세계적 고전으로 빛나고 있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작품 속에 스며있는 사랑과 인생에 대한 철학적 깊이와 탁월한 심리 묘사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줄거리를 따라가며 섬세하고 인상적인 그리고 시적이기까지 한 인물의 심리 묘사를 중심으로 작품 첫사랑을 다듬어 감상해 볼까 합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투르게네프의 자전적 소설 첫사랑의 다음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는 깊은 밤 어둠 속에서 검은 망토로 온몸을 감싸고 모자를 얼굴 밑으로 깊숙이 눌러 쓴 자신의 아버지가 발 뒤꿈치를 들고 가만 정원을 걸어 그녀의 방 쪽으로 가는 걸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버지는 아직도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있던 블라디미르를 보지 못했지요. 도대체 이게 어찌 된 일인가? 다시 방으로 들어섰을 때 나는 거의 자신도 모르게 큰 소리로 말했다. 꿈인가? 우연인가? 아니면 문득 내 머리에 떠오른 상상은 너무나 새롭고 너무나 이상한 것이어서 나는 감히 그런 생각에 깊이 몰두할 수가 없었다. 아침에 나는 심한 두통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어젯밤의 흥분은 사라졌다. 고통스러운 의혹과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어떤 우수가 어제의 흥분을 대신했다. 마치 내 마음속에서 그 무언가가 죽어가고 있는 듯 했다. 만일 16살밖에 안 된 소년도 자기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면 나는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기가 두려웠을 것이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나는 그것을 명료하게 이해하는 것이 두려웠다. 나는 그저 저녁 때까지 하루를 서둘러 보냈다. 나는 아버지를 피했으나 지나이다를 피할 수는 없었다. 그녀 앞에 서면 나는
뜨거운 불에 타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를 불태우며 녹여버리는 그 불이 도대체 어떤 불인지는 알 필요가 없었다. 나로서는 불타며 녹아버리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이 달콤한 행복이었기 때문이다. 나는 온갖 인상에 스스로를 내맡기고 자신을 농락해 보기도 하고 추억을 외면하고 미래에 대한 예감에는 눈을 감았다. 이러한 고뇌가 오래 계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일시에 모든 것을 끝냈고 나를 새로운 궤도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 블라디미르가 남모르는 일종의 혼돈 상태에 있는 동안 어머니가 아버지의 옆집 아가씨와의 밀회를 알게 되고 두 사람 사이에 큰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블라디미르는 누군가 익명의 편지를 써보내 아버지와 지나에다의 일을 어머니께 알렸음을 하인 필립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럼 이웃집 딸과 아버지 사이에 무슨 일이 있긴 있었던 모양이군. 나는 간신히 이렇게 물었다. 손발이 싸늘해지며 가슴 저 밑바닥에서부터 무엇인가가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다. 나는 필립을 돌려보내고 침대 위에 쓰러졌다. 나는 흐느껴 울지도 않았고 또 절망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문하지도 않았고 어째서 훨씬 이전에 눈치채지 못했던가를 이상하게 여기지도 않았다. 심지어 나는 아버지를 원망하지도 않았다. 내가 알게 된 것은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뜻밖의 발견은 나를 분쇄해 버렸다. 모든 게 끝장났다. 나의 모든 꽃들은 일시에 꺾여 내 주변에 여기저기 내버려지고 짓밟힌 채 깔려 있었다. 익명의 편지를 쓴 사람은 지나이다를 사모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 말레프스키 백작이었고 블라디미르의 집은 어머니의 결정으로 별장에서 다시 시내로 이사를 가기 위해 준비를 하게 됩니다. 나는 미친 듯이 돌아다녔다. 그리고 한시 바삐 모든 것이 끝나기만을 바랐다. 다만 한 가지 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생각이 있었다. 어째서 그 젊은 처녀가, 그것도 공작의 딸이라는 어엿한 신분을 가진 여자가 아버지에게 가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당돌하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그녀는 아버지에게서 도대체 무엇을 바랐던 것일까? 자기의 장래가 파멸된다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까닭은 무엇일까? 그렇다. 나는 생각했다.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그것이 열정이라는 것이고 헌신이라는 것이다.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 자리. 이제 모든 것을 알게 된 블라디미르가 자신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지나이다에게 그는 비록 당신이 무슨 짓을 하고 아무리 괴롭혀도 죽는 날까지 당신을 사랑하고 사모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재빨리 내게로 몸을 돌리더니 두 팔을 활짝 벌려 내 머리를 끌어안고는 뜨겁고 힘찬 키스를 퍼부었다. 그 긴 이별의 키스가 누구를 찾는 것인지는 아무도 모르리라. 그러나 나는 굶주린 듯 그 달콤한 맛에 취해 있었다. 나는 그것이 다시는 반복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리는 시내로 이사했다. 나는 지나간 일을 쉽게 잊을 수 없었고 금방 공부를 시작할 수도 없었다. 나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갔다. 그러나 정말로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나쁜 감정이 없었다. 그 반대였다. 이사를 하고 난 얼마 후 아버지와 함께 승마를 하러 간 블라디미르는 말을 지키고 있으라고 하고 어디론가 가는 아버지의 뒤를 몰래 따라갔다가 뜻하지 않게 어느 낯선 저택에서 아버지와 지나이다가 마지막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블라디미르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블라디미르의 아버지는 지나이다에게 당신은 떠나야만 한다고 말하며 채찍으로 그녀의 팔을 쳤고 몰래 지켜보던 블라디미르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간신히 참았는데 지나이다는 부르르 몸을 떨고는 말없이 자기 손을 천천히 입술로 가져가서 뻘겋게 달아오른 손에 난 채찍 자국에 입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은 블라디미르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고 그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사랑인가 보다. 그날 밤 노트와 책들이 펼쳐 있는 책상 앞에 앉아서 나는 다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것이 열정이다. 어떤 사람한테서 비록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라도 그렇게 맞으면 분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러나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도 있는가 보다. 그러면 나는 상상했다. 지난 한 달 동안에 나는 아주 늙어버렸다. 그리고 온갖 흥분과 고통으로 얼룩진 나의 사랑도 이제야 겨우 가늠할 수 있고 어슴푸레한 어둠 속에서 뭔가 분별해 보려고 괜히 애쓰는 낯설고 아름답지만
무서운 얼굴과도 같이 날 놀라게 한 미지의 다른 그 무언가에 비하면 어쩐지 아주 작고 유치하고 초라한 것처럼 여겨졌다. 두 달 후 블라디미르는 대학에 입학했고 그 후 반년이 지나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사망합니다. 블라디미르에게는 이렇게 시작되는 편지를 남깁니다. 내 아들아, 여자의 사랑을 두려워해라. 그 행복, 그 독을 두려워해라. (4년의) 세월이 흐른 후 블라디미르는 우연히 만난 옛 그녀를 사모했던 손님 중 한 명인 마이다노프를 통해 결혼해 곧 외국으로 떠날 예정에 있는 지나이다의 소식과 그녀의 주소를 알게 되고 몇 주 후 그녀가 있는 곳을 찾았을 때 그녀는 나흘 전 해산 중에 갑자기 죽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블라디미르는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인생에 대해 생각하며 죽은 지나이다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이렇게 특별한 첫사랑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투르게네프의 작품 첫사랑. 지나이다를 향한 16살 블라디미르의 환희와 고통의 첫사랑과 함께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오지 않는 아버지와 지나이다의 강렬하고 애절한 사랑 또한 깊게 여운을 남기는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때로 아프기도 하고 힘겹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만약 사랑이 없다면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